뉴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두 분 나오셨어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 예. 아이고야, 참 얼굴이 그냥 홀쭉해지셨어요. 한 6kg 빠진 것 같습니다. 6kg? 예. 며칠 만이죠? 단식 11일 했으니까요. 11일 만에. 네, 한 3일째부터는 하루에 진짜 1kg씩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 11일. 예. 지금 입술도 막 다트고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보이는데 몸 괜찮으신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뭐 저희는 뭐 대표실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국회 사진기사실 앞에 저희가 복도에서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FM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한 11일까지 저희가 가면서도 뭐 그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잘 버티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정현 대표는 그 사람들이 당원들이 단식도 하고 탈당도 이어지고 하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 오히려 더 강경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상식을 벗어난 그런 상황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단식 들어가기 전에 뉴스쇼에서 혹시 이정현 대표가 이러시다 진짜 예산안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가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그냥 음모론적 차원에서 제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안 챙기고 떠나려고 지금 버티는 거 아니야?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참 이런 말 하면 이정현 대표에게 굉장히 사심이 가득한 분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다 하면서 그냥 떠오르는 혹시나를 말씀드린 건데 그게 진짜 그렇게 현실이 되어가니까 참 이러려고 난감합니다. 참. 좋습니다. 여하튼 한 주 만에 다시 돌아오셔서 다행이고요. 여하튼 좋습니다.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뉴스닥.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짚어보죠. 먼저 오늘 상한가부터 가볼까요? 두 분 이준석 전 비대위원. 저는 지금 상황을 지켜보니까 이제 뭐 탄핵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주 초에 어쨌든 탄핵의 시간표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국면에서는 적어도 안철수 대표가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예. 장하나 전 의원은 누구 상한가로? 네, 사실 이번 촛불에 뭐 여러 가지 뭐 평화 집회다 뭐다 이렇게 이름이 붙고 있지만 뭐 이번 주부터는 이제 대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연이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 가지 흐름 중에서 저는 이렇게 20대 청년들이 움직이는 게 또 큰 기폭이 될 것이고 또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시사는 깊다라고 생각 들어서 동맹 휴업에 들어간 대학생들을 뽑았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비대위원.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상한가라고까지 할 국면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잠재적 상한가라고 제가 묘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탄핵 국면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가 말은 지금 메시지는 굉장히 국민의당 측에 세게 내가고 있고 저는 그렇게 가장 주도적으로 탄핵 국면을 만들려고 했던 모습 자체가 나중에 국민의당이 활동할 영역을 좀 넓혀놓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국민의당이 가지는 의석수를 봐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탄핵이라는 걸 우리가 상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새누리당에 비박계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참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뭔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국민의당이 가진 표수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표결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만약 표결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뭐 야당 입장에서 그래서 200표 미만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은 새누리당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탄핵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이 표를 안 던져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집단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비판받을 수 있는 집단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일 겁니다. 제대로 표단속 안 했다. 좀 성급하게 좀 이렇게 200표 모았다는 판단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리고 또 추미애 대표가 뭐 그 중간중간에 발언하면서 새누리당을 자극했다.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나와서 좀 부각이 될 텐데 국민의당은 아주 뭐 돌출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간 탄핵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좀 안 합니다. 이쪽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탄핵 국면에서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국면이 전개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결국에는 좀 총대를 매는데 요란하게 매는 쪽들이 나중에 정치적 타격을 많이 입거든요.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물론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가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굉장히 무겁게 져야 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제 뭐 토론하면서 격한 반응이 나온 건 이건 뭐 예를 들어 야당 지도자들이 지금 오히려
숫자를 막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에서도 솔직히 지금 뭐 60명이 동참했다, 40명이 동참했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표결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갖는 잠재적인 상한가. 장하나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탄핵을 캐스팅 보트를 아까 뭐 국내당이 갖고 있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려보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갖고 있는 게 맞는데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거나 제대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민만 바라보고 지금 비박계는 엄중하게 상황을 봐야 될 거다 그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안철수 전 대표를 상한가로 뽑은 이준석 전 비대위원한테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시장하고 지지율이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말하자면 4위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런데도 상한가로 뽑을 만합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 아닌가? 대선 주자로서는?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그 득표 속성이라는 걸 잘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보다는 항상 높게 나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선거를 치러봤기도 하기 때문이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사실 양비론적인 입장을 약간 취했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만은 안 돼라고 할 만한 투표를 하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주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안티덤이 좀 적은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장하나 전 의원은 이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재명 시장이 이제 최순실 국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는 이 상황,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호불호가 아주 갈리는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뭐 그 선거에서 어쨌든 승리했고 그 이번 미국 대선을 봤을 때도 선명한 후보랄까요? 좀 더 색깔이 그 확실한 후보에 대한 그 선호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상황이 정말 비정상적인 시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유권자들도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판단할 때 된다면 그 비정상적인 시국이다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뭐 확실히 정말 그 뭐 기준, 가치, 뭐 철학 이런 것들을 확실히 가지고 저 사람 바꾸겠다 이렇게 강한 의지 표명하는 후보들이 예전보다는 각광을 받을 상황이죠. 그래요. 두 분의 평가 이재명 시장,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그렇군요. 그래요. 상한가 어쨌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안철수 의원, 안철수 전 대표를 뽑아오셨고 장하나 전 의원은 상한가로 동맹휴업 대학생. 지금 이미 동맹휴업에 들어간 대학이 숙명여대, 성공회대, 동국대, 서강대 들어갔죠. 지금 그 전주교대, 광주교대 등 그 전국 10개 교육대학들이 이제 그 전체 뭐 동맹휴업이나 부분 동맹휴업을 이미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제 오는 30일부터는 뭐 서울대도 동맹휴업에 들어가고 카톨릭대, 인천 카톨릭대, 경인교대, 인천대, 인하대 등 1일부터 동맹휴업에 동참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이 동맹휴업 여부를 이제 영향을 받아서 논의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놀라운 게 그러니까 대학생들 요즘 대학생들 하면 자기 취업하는 문제에 목숨 거느라 사회 문제에 관심 없다 애들 뭐 다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만 한다 토익 점수 따냐고 정신없다 동아리도 취업하고 관련된 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참 듣고 있는 무렵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아요 동맹휴업? 정말 학내 상황과도 무관한 그 정치 문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휴업까지 결정을 했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사실 학생회가 없거나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휴업을 한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여기에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이런 말 정말 그 온라인에 있는 말이니까 쓰지만은 20대 개새끼론이다. 정치 뭐 사회에 참 이게 그런 표현들 있고 아까 말했듯이 그 관심이 없다. 자기 취업에만 관심이 있다. 또 뭐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이 뭐 직장이 없는데 뭐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한데 도전을 안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오해를 받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들 이 현재의 뭐 20대들을 누가 키웠느냐, 누가 교육을 시켰느냐인데 소위 뭐 486 세대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586이 됐죠. 86 세대라는 분들 부모 세대들. 그렇죠. 하고 민주운동을 했건 안 했건 그 부모 세대들이 지금의 교육을 만든 거고 이렇게 청년들을
키워 나간 겁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그런 교육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학 가라 해서 너 꿈이 뭐니라고 안 물어보고 대학 갈 때 너 점수가 몇 점이니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성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고 뭐 혼자 각자 도생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 손가락은 저는 거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역사적인 국면마다 뭐 4.19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80년도에 민주화 운동 같을 때 사실 청년들이 기폭이 됐습니다. 그럼요. 가장 타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원칙적이고 뭐 20대의 주장이 다 옳지는 않지만 20대가 정말 몸으로 행동하고 헌신적으로 앞에 나섰을 때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뭐 기성세대들이랄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움직이게 되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 20대가 지금까지 움직이지를 못했고 저는 그게 20대 탓이라고는 안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시국에 이렇게 학생들이 동맹유업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뭐 정말 많은 수의 학교들이 거의 점점 동참해가고 있는 흐름들은 청년들은 움직인다. 청년은 살아있다. 여전히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이준석 전 비대위원 동감하시죠? 최근에 이런 일련의 불붙는 자세의 행동을 보면서 뭔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상상하기 어려웠던 범위 밖의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이 조금 오긴 합니다. 이제 네. 큰 이야기예요. 일단 거기까지 듣고 네. 우리가 하한가로 부지런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이 뽑은 이번 주 하한가. 장하나 전 의원은 하한가 누구? 네, 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뽑았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이준석 전 의원은 누구 하한가 주시겠어요? 전 어제도 김무성 대표랑 같이 회의하고 와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번에 김무성 개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면이 안 서게 됐습니다. 김무성계. 그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아니 네. 김무성계라고 하면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당내에서 비주류 결집해서 비상시국회의 열고 새누리당 내 탄핵 분위기 주도하고 사실상 당 이끌고 있는 건데 왜 하한가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그러니까 사실상 당을 이끌고 있다 이미지가 예. 지금 비상시국회의에 드리워져 있긴 한데 예. 실제로 좌장 역할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그에 대한 장악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장악력이.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김무성 대표께서 당의 어쨌든 그런 비판 세력 또는 비상시국회의를 잘 뭐 제어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잘 주도하고 계신다면은 예.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의처럼 좀 약간 돌출적으로 보이는 탈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게 보세요. 네, 그 그리고 돌출적으로 나간 겁니까, 두 분이? 사실 보면은 남 지사는 오히려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는 그런 예. 분위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세를 가지고 탈당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예상을 했고 예. 그 시점도 그게 준비되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성급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 계획을 짜서 제대로 같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리더십 발휘를 못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탈당이 가장 모양새가 있으려면요. 제 예.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가 아까 뭐 29명의 뭐 탄핵 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예. 뭐 그것에 조금 미달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정도의 원내교섭단체를 꾸릴 정도의 세는 있어야 그것이 탈당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야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리더십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그 정도의 어쨌든 강력한 대선 주자급이 같이 나가야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국민의당 분당 사태를 본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안철수 의원 정도의 대중민도가 있는 지지도가 있는 대선 주자와 함께 하면은 예. 그 당시에 뭐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같이 나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나오겠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은 제가 회의적입니다. 그래. 장하나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재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추이를 네. 봤을 때 김무성 대표가 다음 대선에 얼만큼 본인이 또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봤을 때는 뭐 현실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뭐 거리에 나와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박 대통령 이제 뭐 사퇴하라는 그러니까 퇴진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새누리당 해체하라는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예, 특히 김무성 박근혜 대통령 선대본부장 아니었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에서 비판하는데 지금 그 안에서 선긋고 친박이다 비박이다 나누고 누구는 다 대통령을 지키고 뭐 제가 정진석 원내대표 뽑은 것도 너무 그 박 대통령 또 그 싸고 돌고 이렇게 박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뽑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부적으로 뭐 친박 비박 선긋고 몇 명이다 이렇게 숫자하고 있는데 전 국민들한테 별로 어필하지 못하고 별로 변별력 주지 못합니다. 뭐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 대해서 그래 비박계 의원들은 괜찮지 억울할 거야 하고 있지는 전혀 않거든요. 이거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답을 좀 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박이라고 해서 한 35명, 40명의 의원들이 따로 행동을 하고 계시고 탄핵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장하나 전 의원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당의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지지 기반이 얼마냐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잠재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잠재적 지지자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잠재죠. 이국면과 직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그리고 많이 사실 떨어졌잖아요. 잠재적으로 40% 정도에 해당하는 새누리당 지지자군에 해당하는 그 국민들에게 당신들도 어쨌든 책임이 있다라고 묻는 것과 비슷한 절차입니다. 그거야말로 싸잡아 가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표현했을 때 박근혜 정부의 어쨌든 과오들에 대해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래도 그에 대해 가지고 일말의 반성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해서 좀 뭐가 정도가 지나치다. 또는 오버슈팅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아니면 모욕의 단계까지 간다고 느꼈을 때 반작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장 추미애 대표가 했던 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모욕의 단계까지 가면 역풍 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는 그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것에 그 부지점에 대해 가지고 힘을 빼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님 보기에는 그래도 비박계는 비주류들은 이 국면에서 좀 따로 봐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따로 봐달라 이전에 제 생각에는 친박 비박 나눠서 따로 봐달라 이전에 결국엔 책임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점까지 가느냐. 과거에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을 때 그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패족 선언 스스로 하고 이렇게 고난을 겪었던 친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 그 세력에 대해 가지고 뭐 완전히 뭐 패족이라고 해가지고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결국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다시 성장해가지고 지금 주류 세력이 오히려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해달라. 근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던 검찰 수사라든지 이명박 정부에서 과도한 지점들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복권을 시작하게 한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욕적인 부분까지 가면서 몰아붙이면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 하한가가 남아있어요. 가야 돼요. 장하나 전 의원은 정진석 원내대표를 꼽아오셨는데 하한가 왜 하한가를 주셨습니까? 뭐 앞에서 거의 제가 뭐 하려고 했던 얘기 비슷하게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 그 원내대표가 탄핵 지금 시기상조다 했습니다. 빨리 탄핵안 받을 수 없고 이제 뭐 개헌하고 같이 뭐 논의하자 이런 주장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있게 임하겠다란 말을 분명히 했는데 그 다음 나온 이야기가 야당 일정 너무 빠르다. 이렇게 빨리는 못한다라고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는데 좀 명분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뭐 뒤로 밀었을 때는 동참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사실 불분명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대통령 사퇴 또는 탄핵 시국을 그냥 미루는 것밖에는 목적이 없지 않나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게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당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도 같은데 원내대표마저도 현재 심지어 무슨 뭐 거리의 정치를 좀 그만하고 이런 표현까지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 어떤 탄핵이 이렇게 그 추진될 수 있는 뭐 조건처럼 뭐 야당에 대한 어떤 뭐 조건을 제시했달까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뭐 야당이 거리에 계신 곳에 가는 걸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일단 이해가 안 됐고요. 그 점은 제가 정말 그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그 언급은 그래서? 하지만 이분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이거는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야당도 당장 생각해 보세요. 야당도 탄핵한다 그러다가 스스로 먼저 이러다 황교안 권한대행 거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쌀쌀 빼는 게 있는 것처럼 각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완성된 형태의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한 형태의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무슨 탄핵을 통해서만 사퇴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 뭐 정치인들 의원들도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사퇴를 얘기 한 명도 안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겁니다. 꼭 탄핵을 밟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야 요구한 사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탈당한 사람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다양한데 그거를 안 했다고 싸잡아서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거죠. 분들이 계신데 이제 소수 계신 거 이상하고요. 여하튼 마지막으로 탄핵 될 것 같습니까? 장하나 전 의원 개인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만약 뭐 2일날 표결에 붙인다. 가능하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 2일날 투표한다 하면 저는 아마 2일이면 좀 힘들고요.
네. 9일이면 아마 가능할 것 왜요? 같습니다. 왜요? 2일 같은 게 예산 처리랑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저는 다음 주쯤에는 변화가 좀 있을 것이라고 좀 보는 상황인데 무기명 투표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야기가 워낙 지금 국면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여러 방면으로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또 이야기 이어가야 될 거예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죠.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타 오늘 상한가에는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동맹휴업에 나선 대학생들, 하한가 보드에는 김무성계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 올리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